네, 금요일에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멀미가 날 만큼 변동성이 상당하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여줬었던 국내 증시였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팔자가 너무나 부담인데요. 외국인들 조단위의 매도 물량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또다시 강력한 순매수로 시장에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하락을 또 내일의 상승으로 계속해서 파악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계속 투자자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100조 원을 넘어서서 이제 130조 원이 돌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모멘텀이 생기는 기업들, 업종별, 섹터별로 강력하게 이 상승이 두드러지는 하루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1%의 개파락 출발 이후에 장중에 3%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이었었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보합으로 출발이 돼서 장 초반에 3%가 넘어가는 초강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됐습니다. 이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 다시 한번 오전 10시 반경 낙폭을 빠르게 키우면서 2%가 넘어가는 하락까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장중 상승과 하락, 고가와 저가의 갭이 러프하게 5%나 차이 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의 올해 목표치를 또 한 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의 조정은 기술적인 조정일 뿐 구조적인 조정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무려 코스피의 올해 목표치 기존의 6,400포인트에서 7,000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고요. 반도체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 계속해서 기대를 해서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조단위의 순매도, 올해 들어와서만 외국인들이 22조 원가량을 매도했었거든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도 잦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0원가량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부추겼던 측면이 있었죠. 간밤 국제유가가 널뛰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봉쇄를 넘어서서 이제는 공격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걸프 해안선에 나가 있는 유조선의 6척을 폭격을 했다, 피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고요. WTI가 무려 8%가량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국제유가 200달러 돌파하게 만들겠다 공언을 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에 호의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건만 사실상 이란이 던지는 이 미사일에 무턱대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더 지배적으로 나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련해서 좀 겁을 먹었는지 참모진들에게 휘발유 가격 안정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아이디어 가져와라 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간밤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또 달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상관없다. 어차피 전쟁 끝나면 내려갈 것이고 일단은 지금은 군사 작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미-이란 전쟁의 가장 큰 고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국제유가 향방을 계속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또 있었던 뉴스 살펴보시죠. 포인트 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으로 판결을 내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190조가 넘어가는 관세 환급해라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법 판결 이후에 기업들이 2,000건 넘게 환급해달라라고 소송을 한 상황인데 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항소 의견을 밝힌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변수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관세 이야기 우리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덕분에 계속해서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매출, 중국향 H200 칩의 매출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향 매출은 0, 결국에 수출이 되지 않았다로 귀결이 됐었고요. 이를 엔비디아도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으로는 결국에 중국향 H200 칩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생산 라인을 이제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뉴스 체크가 필요하겠고, 참고로 다음 주에는 이 연례 기술 컨퍼런스 GTC 2026이 열리게 됩니다.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항 CEO와 만난다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미국에서 치맥 회동 이후에 또 한 차례의 회동입니다. HBM 관련해서 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GTC 2026에서 최초로 선보여질 베라 루빈에 HBM4 탑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쉬어가면서 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연일 방산주들이 널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고가, 52주 신고가, 역사적 최고가를 오늘도 써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었죠.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어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란이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의 천궁2가 60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96% 명중을 했다라는 소식이 외신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90% 이상의 명중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주관사가 LIG 넥스원이고요.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컨소시엄으로 묶여진 원팀 체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원팀 솔루션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담당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유도탄 탄체를 이 천궁2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기업의 주가는 날아갑니다. 장중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보여졌었고 현재 구간에선 제한적인 움직임이 살펴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의미가 있는 건 미국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사드는 한 발 날릴 때 무려 180억이라고 하고요. 패트리엇은 60억의 규모의 숫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LIG 넥스원의 천궁2는 30억이라고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명중률도 높으니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앞으로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천궁2 8개의 납기를 빠르게 앞당겨 달라라는 요청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죠.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따끈따끈하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내보였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TP는 기존의 60만 원에서 무려 7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LIG 넥스원 천궁2의 RFHIC의 전력 증폭기도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RFHIC는 1년 동안에만 무려 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매력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단점은 이 해외 레퍼런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궁2를 통해서 이번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다는 소식, 결국에 앞으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 현재 루멘텀이라는 기업에 펌프레이저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CPU 기업들, 광 모듈 패키지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부분을 공식화했는데, 이 지분 투자 기업에는 루멘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RFHIC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이제 엔비디아 하면 RFHIC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KB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무려 8만 5천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도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오늘은 아이러니하게 정유주가 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널뛰지만 S-오일 관련해서는 오늘 큰 폭의 하락도 장중에 연출이 됐었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TP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증권 14만 원, LS투자증권은 12만 7천 원까지 올렸는데요. 지금 아람코 정제설비와 카타르 LNG 설비가 사실상 가동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간밤에 최소 6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외신 통해서 전해진 상황이죠. 해상 운송이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 원유 대비해서 지금 정유 공급이 더 타이트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 널뛰고 있고 기름 넣으러 가면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S-오일 관련해서 실적적인 개선 측면 포커스 맞춰지면서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되나 싶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거칠게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다뤄봤습니다. 결국에는 전쟁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종목 군단 쪽으로의 TP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울러서 계속해서 눈길 가는 섹터도 있습니다. 게임과 엔터 관련해서도 오늘의 브리핑으로 챙겨보시죠. 네, 역시나 금요일장은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표출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안에 있는 성장주, 눈여겨봐야 할 만한 엔터와 게임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게임주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틀째 반등 중인 게임주, 그 안에서도 펄어비스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같은 면에서는 봤을 때 펄어비스가 2년 연속 적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최근에 게임주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녹록치는 않았죠. 자, 그렇지만 역시나 게임주를 붙들고 있는 건 신작 모멘텀일 텐데요. 지금 펄어비스가 3월 20일에 출시할 예정인 이 붉은 사막이 중국에서부터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게임 어워드 기대작을 또 수상을 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을 알려왔던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위시리스트 200만을 또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실히 붉은 사막 쪽으로 흥행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 덕분에 오늘 펄어비스 6%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를 반등시켰던 더 큰 모멘텀은 바로 구글에서부터 올라왔는데요. 그에 대한 수혜는 넷마블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넷마블이 12%대의 급등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글 측에서 앱 수수료 기존 30%에서 20% 인하한다라는 수혜를 가득 안은 모멘텀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이슈를 더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 수혜를 넷마블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기존에 8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던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까지 상향하는 매수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 규모가 압도적인 기업, 그리고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 인앱 결제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 안에서 찾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바로 넷마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구글의 이슈에 대해서는 넷마블을 주시해봐라라는 이야기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터주도 들썩들썩 하겠는데요. 오늘 또 상장한 S팀이라는 이러한 이제 기업 또 오늘 한번 따따블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엔터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때문에 엔터주도 함께 또 급락을 했었는데 이 전쟁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3조 원 이상 증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관계자들 모두 원래 중동 지역에서는 공연을 그렇게까지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찬스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일에 4대 엔터 위주로 외국인 주식 지분율이 급등을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방금 S팀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300%가 살짝 풀렸지만 이 따따블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이런 온기가 함께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엔터주 안에서는 하이브, BTS에 대한 모멘텀들 기대감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BTS가 3월 달에 이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하이브 주목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구체화가 또 가시화가 된 건데요. 넷플릭스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또 공개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고편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이 예고편 안에 또 이 광화문 안에서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던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팬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 복귀 소식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넷플릭스 이 컨텐츠는 해미 씨, 해밀턴 감독이 또 진두 지휘한다라는 소식도 기대감을 가득 안기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3월 21일 오후 8시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하이브 계속해서 3월 말까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엔터 게임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시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확실히 좀 더 탄력을 또 한번 보여주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사실 꽤나 많이 빠졌었습니다. 오전장에 5,381선까지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계속해서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500선을 회복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계속해서 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운 상승세에 가득 올라가면서 1,1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역력하고요. 이를 방어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개인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3일 동안 열심히 좀 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더라고요. 2조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 그리고 기관이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도 기관이 매수세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오전장에 4% 넘게 낙폭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꽤 많이 줄여냈습니다. 2%대에 하락하면서 18만 7,1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44% 하락하면서 91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또 한 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담아주고 있죠. 현대차는 보합권을 지나가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55만 원까지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4% 강보합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선택하는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165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하고 있네요. 6.59% 상승, SK 스퀘어 3.89% 하락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안에서의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빨간불 켜내고 있죠. 6.52% 상승합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져가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입니다. 에코프로단에서 4.79% 점점 더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하락세를 못면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삼천당 제약은 그가 많이 터라 오늘은 좀 다소 반납을 하고 있네요. 3.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 안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죠. 코오롱 티슈진이 바톤을 좀 삼천당 제약에서 건네받아서 오늘은 10% 가까이 또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ABL 바이오의 기세도 최근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6.89% 그리고 이 반도체 단 안에서 리노공업 그리고 테크윈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3%대의 상승, 케어젠, 리거캠 바이오도 4%대의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와 방산 그리고 시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널 리서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소 험난했던 이번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위아래로의 출렁임이 어찌나 심한지. 오늘은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가는데 다행히 코스피도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것도 시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 시장 최근 들어서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시장인가 할 정도인데 네.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경험해 보시면은 어차피 이제 게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란 문제 사태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다른 증시보다 더 강하게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이 거래일 동안 코스피만 해도 18%, 코스닥만 해도 거의 17% 이상을 사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일단은 이란 사태에 대한 과민 반응이지 않을까 국내 네. 시장에서 가장 큰 것은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가 끼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란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미국의 리더십이 붕괴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나중에 또 설명제 드리겠지만은 해당 부분들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첫날에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4,200에서 브레이크 없이 사실 두 달 동안 그러니까 한 6,300까지 질주를 했거든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은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 날도 또 빠졌을 때는 사실 그 사이에 또 투자자분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이 된다던가 자동 청산이 된다던가 또는 청산에 직면한 분들이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근본에 이제 하락폭을 이용해 갖고 또 이제 곧버스 레버리지를 또 타신 분들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튿날에는 또 변동성까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좀 크게 하락으로 갔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 사태에 대한 것은 사실 너무 큰 반응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부터는 다시 이제 국내 시장이 갖고 있는 이제 매력이 다시 부각이 된 거죠. 네. 밸류에이션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특히 이번 이란 사태가 어떻게 보면 중기 장기적으로 국내 업종 특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 방산 여기다 에너지 밸류체인에 더 밸류에이션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또 수급이 너무 좋거든요. 네.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는 하지만은 계속 지금 국내 증시 개인하고 기관들이 주식 예탁금만 해도 지금 130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쪽에서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주 좀 많이 롤러코스터 탔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 평탄한 길을 좀 걸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6,300선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먼저 빠지기만 먼저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 본다고 볼 수도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액티브 코스닥 ETF들이 네. 또 대량 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서 본다면 코스닥도 지난번 저희 1,300 계속 봤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포인트는 다시 충분히 회복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출렁임 좀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시장에 원체 호재가 참 많죠. 액티브 ETF, 메가펀드 여기에다가 유동성 풍부합니다. 투자자 예탁금 130조 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수급과 맞물려서 봐도 지금 자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외국인들의 수급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무려 올해 들어서 22조 팔았는데 그렇죠. 네, 코스닥은 계속 담아요. 그렇죠. 네. 그럼 코스닥 쪽으로 이제는 상승 매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수급만 본다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 밸류에이션도 보셔야 되고 수급도 다 보신다라고 그러면은 양 시장 다 강세를 전망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코스피 시장을 계속 팔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사는 게 2월 중순부터 사실 이제 명확하게 지금 차이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계속 팔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사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 약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박스권, 특히 다른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죠.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란 뭐 사태,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또 AI 관련돼 있는 산업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결국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뭐 그게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의 약세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아까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뭐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보다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충분히 상쇄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만 계속 받쳐준다고 하면 코스피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사실 투자를 좀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올해 들어서 정부의 어떤 전반적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 특히 뭐 다른 것보다 코스닥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한다던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상장 요건을 좀 강화해 갖고 한 200개 종목 이상을 퇴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되게 좀 클린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지금 IPO에 진입하는 네. 종목들도 되게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잡히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많이 밸류에이션이 잡혀지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쳐다볼 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해지는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대기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코스닥 액티브 ETF들 뭐 한두 운영사가 아니에요. 여러 운영사들이 다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코스닥에서 특히 대형주, 블루칩이죠. 이런 종목들은 선반영돼 갖고 지수 상승을 이끄는데 아마 앞장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는 이제 클린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스닥 이 안에서도 대형주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개인들은 그럼 지금 자리 좀 공격적인 접근해 봐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정도부터는 확실히 매수로 돌아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곧버스를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시장 자체가 곧버스를 탈 때는 인버스로 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에 수급이 타이트할 때거든요. 네. 지금같이 풍부할 때 타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하향 조정된다든가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인버스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뭐 환경이 이게 아닌데 굳이 곧버스를 타시면서 성과를 그렇게 갉아먹을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곧버스도 레버리지도 지금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개인들은 또 조단위의 순매수로 그렇죠. 베팅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자리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항상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도 안 샀냐 말씀하셨잖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자리 오늘 눌립니다. 매수 적길까요? 당연하죠. 당연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직무유기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번에 빠졌을 때 저는 좀 고객분들하고 뭐 저희 회사 이제 자본도 풀업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가장 큰 포지션으로 더 추가 매수하는 것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의 밸류에이션은 더 견고해졌다.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란 사태 지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수요량은 또 중동 쪽에서 폭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밸류체인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지금 더 폭발적으로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똑같습니다. 2026년도 이미 수주는 다 끝났어요. 네. 올해 이제 8건 다 이미 끝났고 2027년도 지금 수주를 받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26년도 이미 영업이익은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란 사태로 추가적으로 지금 더 들어올 수 있다. 뭐냐면 가격도 더 상승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설비가 이제 올해 안에 조금 더 증설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매출을 공급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뭐 오늘 18만 5천 원이죠. 5천 원 정도인데 PER이 추정 PER이 이제 올해 이 영업이익을 갖고 계산했을 경우에 8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뭐 91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정 PER이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갖고 계산해 보면은 5.3배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뭐 글로벌 기업이 5.3배라는 게 이건 그냥 저희들이 그냥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가 껌값이에요, 진짜. 이건 값이 뭐 이건 거저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뭐 코스피가 오늘 좀 아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뭐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되돌림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분명히 눌림목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첫째 주, 둘째 주 뭐 이 정도쯤에서는 다시 또 이제 올해 2020년도 영업 성과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가 또 모멘텀이 더 갖고 시장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는 뭐 필수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식에 있어서 필수제다.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매력 있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좀 더 매력이 있어졌다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출렁임이 연출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2%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찬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최근에는 삼성, SK하이닉스보다 중소형 반도체의 탄력도가 더 뛰어납니다. 네. 아무래도 액티브 ETF 관련해서 좀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동안 소부장들이 뭐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해 포진되어 있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밸류에이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 이런 사태를 통해서 뭐 누가 봐도 국내 반도체 산업은 그러한 리스크 속에서도 불구하고 올해 견고하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 투자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본적으로 네. 필수제로 갖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소부장을 더 담아서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더 인핸스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테크잉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뭐 소부장 전반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코스닥 상승과 맞물려 갖고 네. 아마 반도체 소부장들이 코스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밸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소부장 안에서도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뭐 대표님의 시각은요? 뭐 지금 전공정, 후공정을 따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HBM 쪽으로 좀 더 많이 보자. 왜냐하면 뭐 저희가 AI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D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들은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하고 재고가 이제 털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성과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성장성을 더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은 AI 반도체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이 이제 HBM 본딩 장비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이 이제 복층 PCB라든지 테크인 같은 이러한 이제 장비 쪽에서 네. 먼저 좀 크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동안 소재하고 부품 쪽은 좀 올라갔거든요. 장비는 좀 못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제 가세가 돼 갖고 올해 한 3년 앞으로 3년 동안이죠. 설비 시설에 대한 지금 로드맵들이 다 나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장비 쪽에서 특히 HBM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장비단 주목을 해보자. 이 안에서도 우리 HBM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을 꼽아볼 필요가 있겠고 한미반도체 테크잉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한화비전은 TC본더인데 네. 꼽지 않으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TC 본던데 네. 한미반도체하고 좀 보기에 뭐 이슈가 많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법적 소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사실 좀 많이 밀립니다. 한화비전이요? 네, 많이 밀리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대만 회사들까지 사실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할지 말지가 지금 퀘스천 마크가 딱 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네. 지금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 HBM3에서
쪽에서 그렇게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단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HBM4를 이제 앞으로 이제 상용화 할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한미반도체 얘기가 안 들어가 있지만은 네. 뭐 작년 7월 8일 달부터 이미 이제 양쪽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것보다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납품 여부가 아마 주가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줄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레벨업을 더 시켜줄 수 있을 건가 이게 지금 판가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관련돼 갖고는 HBM 한미반도체 더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TC본더 관련해서 사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들어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한 10년 동안 거래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과연 관련해서 호재가 전해질지 우리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님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막이 되는데요. 네. 2차 전지단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네요. 예, 뭐 다들 답답해 하시죠. 그런데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인터배터리라는 이벤트도 있어, 컨퍼런스도 있어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올해가 이제 몇 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 코엑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이 국내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요거 컨퍼런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성과를 좀 향상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요번에 봤을 때 이 주제 자체가 비욘드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더 넘어서는 배터리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가장 지금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게 일단 전고체 쪽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솔루션. 어떻게 더 전력 쪽에서 이런 이 전력을 생산하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 이 배터리들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건지.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불이 좀 많이 나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밈 같은 거 봐도 갑자기 가다가 불 나고 이러니까 관련된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마 이번 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기계를 통해서 아마 완성품보다는 아마 소재 쪽 네. 배터리 소재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LNF라든지 민테크라든지 유미코어 같은 이런 소재단에서 한번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강화돼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또 미국 시장을 공략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요거 끝나고 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더 한번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타 섹터 대비해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인데 이제 당장의 다음 주에 무언가의 새로운 호재가 탄생할 수 있는 모멘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6이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단 주목을 해보자 LNF 그리고 민테크 짚어주셨네요. 자, 우리 제약바이오도 빠르게 다뤄볼 텐데 어제 지금 정부의 펀드 이야기가 나왔고 네. 여기 안에서도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힘을 네. 쓰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또 오늘장에서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소외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살아날까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다 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네. 안에서 기술력을 갖고 뭔가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은 그냥 항상 도태가 돼버리거든요. 이 안에서도 그렇죠. 선별이 네.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를 통째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쪽에서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을 갖고 지금 계속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기서 엄청난 사실 저희가 이제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플랫폼 업체들이 블루칩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플랫폼 업체들을 좀 한번 계속 더 수혜가 좀 더 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보셔야 되죠. 특히 이제 국내 요즘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갖고 비만 치료제, 항암 치료제죠. 항암 치료제까지 두 개가 지금 큰 지금 분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천당 제약,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올릭스
그다음에 이제 보르노이라든지 큐르셀까지 항암 쪽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으면서 개발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뭐 식약청에서의 어떤 이제 제약으로서 역할을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키우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나눠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플랫폼과 비만 치료 관련주들을 잘 꼽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불세 대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반등한 코인 시장 오늘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확실히 다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그 미국-이란 전쟁이겠죠. 근데 보통 전쟁 났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위험 자산에는 악재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한테는 호재다.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그 6만 달러, 7만 달러의 지루한 박스권 구간을 한번 돌파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란을 쳤는데요. 이걸 왜 쳤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이란이 할 수 있는 카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배들 보이시죠? 이 많은 배들이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 배들은 그 전 세계에 흘러갈 기름들을 싣고 전 세계 유통 기름량의 20에서 30% 정도에 되는 방대한 양이 매번 통하는 통로인데 이게 막혔고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60, 70% 이상을 중동산 원유에 그 의존을 하는데 이게 막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어떤 기사 같은 것 좀 어그로성 기사들 보면은 뭐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됐다. 예, 약간 그런 식의 기사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혀 시장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 서부 텍사스 원유가 올랐고요. 이게 제가 지금 캡처할 때는 78달러인데 현재는 최고가 80달러까지 찍고 79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을 때 가격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격, 그 전쟁이 났을 때는 거의 100달러까지, 배럴당 100달러 근처까지 올랐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이미 그 52주 신고가는 찍었고요. 지금의 추세라면은, 100달러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전 세계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해서 물가가 상승을 할 거다. 라는 거를 트럼프가 몰랐을까요? 네, 절대 아니죠. 100% 알고 있었고요. 의도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의도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그 에너지 패권의 정립입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고 그린란드 얘기하고 지금 이란을 공격할 한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나온 속보를 보면 월드 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이 중국에 미국산 원유 구매 요구를 할 예정이다. 특히나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에 그 의지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더더욱더 알고 이 아픈 심장을 타격했다. 이란을 공격했지만 실제 그 뒤에 중국을 공격한 거다. 연초부터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행보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름값 잡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기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사작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름값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기름값을 올리면 누구한테 이득이냐?
결국에는 그 미국한테 이득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베네수엘라 공격하고 그린란드, 유럽한테 겁주고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까지 전부 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결국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차지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달러 패권까지 더욱더 단단하게 한다. 결국에 이게 달러하고 원유는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그 원유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셰일가스 파가지고 그 석유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 세계의 돈들을 미국 경제에다 흡수시켜서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미국이 일장이다. 그거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런 이벤트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이미 트럼프는 정답을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 코어 섹터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다들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에너지죠, 에너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전 세계 그 원유 패권의 질서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와 동시에 중국을 견제한다. 또, 그 전 세계 자금들을 미국으로 흡수함으로써 자국 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흡수한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 결국에 마지막 키인 크립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플랜을 작년부터 짰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미국 재무부에서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시장에 풀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놔야 될까요? 지금 미국의 나라빚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만 그 이자로만 32조 달러인데 나라빚이 하루에 이자로만 우리 원화로 몇 조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는 상당 초월인데 결국에는 이 돈을 끌어다 쓰려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패권 그리고 전 세계를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투자 자산들이 미국 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미국 채권을 판다라는 것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유동성을 5월 달부터 서서히 풀겠다. 이미 재무부에서 예고를 했고요.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이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선거 전략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로 와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켜 봐도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도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는데 부동산 가격 내리고 주식 가격 올리겠다. 이 기조가 누가 봐도 뚜렷하죠.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지금 추세로 가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정권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결국에는 트럼프도 비트코인 대통령이다라고 본인이 자진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인 가격을 못 올린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집니다. 그것도 본인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을 설계해놓고 지금 차근차근 연초부터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은 전시잖아요, 전시. 굉장히 중요한 전시인데도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 트위터에 보면은 은행들이 그 클래리티 액트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좀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가 암호화폐 구조 법안인데 이제 암호화폐에서도 이자 소득을 주겠다. 근데 기존의 은행권들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 뭐 쉽게 말해서 자기들 밥그릇 뺏기는 거니까. 기존의 그 은행 패권을 쥐고 있는 애들이 당연히 그 신기술에 본인들의 그 밥그릇을 넘기기가 싫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마라. 미국을 위해서는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우리가 돼야 된다. 왜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잡지 못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모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트럼프는 그 미국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맞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비트코인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전쟁이 났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는 호재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좀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좀 급등 급락도 심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 따라 움직이니까는 그 위험 자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비트코인의 속성을 보면 가장 완벽한 안전 자산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단기간에 40%나 급등이 나왔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 터졌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란 국민들, 이란의 화폐가 지금 거의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 났는데 집에 있는 금 들고 어디 뭐 공항 보안 검색 때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 사람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완벽한 안전자산이다라는 속성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블록체인 세계가 이제 시장에서 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에서 코인베이스가 12% 넘는 급등을 기록했고요. 서클이죠.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USDC를 발행하는 기업인데 무려 단기간에 6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엄청난 상승이죠. 보면은 영업이익이 하나로 약 2,300억 원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아는 암호화폐는 그냥 그 허상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 디지털 그 화폐 시장에서는 이렇게 실제 실적과 이런 유동성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통해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기업까지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그 배제해서는 안 되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수급을 보면은 그게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작년 한 해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만 털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69만 6천 개를 팔았고, 정부, 펀드, 기관이 그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띄우기 들어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수익 못 내고 이런 슈퍼리치들, 권력자들, 기관들만 이 수익을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되고요. 특히나 지금 만약에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래들이 가장 사상 최고치를 물량들을 쥐고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들은 항상 올랐었어요. 이게 뭐 차트 보시면 여실히 드러나죠. 이렇게 많이 들고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 7만 달러에서 이 가장 강력한 철판바닥, 제가 철판바닥이라고 표현을 했죠. 24년도부터 이렇게 바닥을 잘 지지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초급락이 나왔어도 지금 6만 7만 달러에서 지지를 잘하다가 이번에 전쟁 터지니까 오히려 7만 달러 돌파하면서 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오르냐인데 한 번에 확 오르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확 오르지는 않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재무부가 5월 달부터 그 유동성 공급한다고 했죠. 지금 달러들 다 전 세계에서 끌어다 모으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클라리티 액트 법안 통과입니다. 아마 제가 그 말씀드린 유동성 그 푸는 시기하고 이 클라리티 액트 법안 통과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폭발적인 상승을 해서 11월 중간 선거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정고점 혹은 정고점 위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지옥이고 전멸을 했고요. 오히려 기관들이나 그 슈퍼리치들, 그런 고래들은 조용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중장기로 최소 1, 2년 이상 모아가시는 전략 너무나 좋고요. 근데 그럼 단순히 모아만 가면 되냐?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모아만 가면 안 되고요. 단타 트레이딩, 올랐다 빠졌다 하잖아요. 지금 7만 2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7만 달러까지 빠졌죠. 그러면은 위에서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단타 트레이딩을 필수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전략과 단타 트레이딩, 하이브리드 투자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오히려 코인 시장의 바닥을 확고히 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체크 포인트고 빠르면 올해 4월이나 5월, 늦어도 9월부터는
코인 시장에 랠리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천천히 모아가시는 거 너무 좋고요. 플러스 단타 트레이딩.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물려있지 마시고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이런 현명한 단타 전략들.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100%, 저희 팀방에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코인 시장의 봄은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시장 급락은 멈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슬금슬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비트코인이 어제보다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래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 7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내려와서 7만 달러 지지 테스트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비트코인 7만 달러에 샀는데 7만 2천 달러 올랐어요. 그러면 아마 수익률이 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팔고 지금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트레이딩을 잘 못하세요. 그냥 가만히 들고만 계십니다. 자, 이거 분봉 보면 더 여실히 드러나는데, 자, 보시면은, 자,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때는 기다려주고, 지금 코인 가격의 상승이 나오면서 200일선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상승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단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하셨다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상승률이 엄청나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익절. 그 다음에 다시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200일선 근처로 다시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200일선 근처로 내려왔을 때 기다려주고 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는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전략과 단타 트레이딩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 절대 정답 아니에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더 마인드로 단기 트레이딩, 팔았다 다시 샀다를 반복하시는 투자가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24시간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 제 얼굴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24시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기 어려우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저희 팀방 채팅방이 열릴 거예요. 그 채팅방에다가 방송 잘 봤다. 저도 팀방 입장시켜 주세요. 라고 1대1 오픈 채팅 해주시면은 제 100% 무료로 팀방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전략들 비트코인 이 시장 보시면서 함께 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방금 전부터 약세 흐름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하락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지금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15분봉인데요. 지금 빠지고 있죠. 여기서 샀는데 2,000달러에 샀는데 1,800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건데 그게 아니죠. 자, 지금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리고 200일선이 완만해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뚫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지금 이 구간 상승 추세로 돌아선 뒤에는 조금 더 저점 테스트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떨어진다고 무서워해서 팔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이제 계속 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현명하게 시장은 24시간 움직이고 언제나 기회가 있고 올해 안에 정말 큰 코인 폭등장이 올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전략과 단타 트레이딩 전략을 같이 가져가심으로써 그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단타치기에는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조지표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정말 딱딱 1타 강사처럼 수익이 낼 가능성이 높은 타점에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트레이딩 교육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으로 얻어가는 과정까지 저희가 100% 무료로 저희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얼굴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 톡방 창이 열립니다. 그 노란 톡방 열리면 가운데 1대1 오픈 채팅 버튼까지 꼭 누르셔야 돼요. 그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그 트레이딩 방법론들이라든지 시장 상황들, 고래들의 포지션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코인 시장입니다. 혹시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전략들 챙겨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코인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작년에 10월 달에 물려가지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만 좀 있지, 거기서 손절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해서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타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수익을 챙겨가고 중장기 투자로도 수익을 챙겨가고 쌍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 팀방 들어오시면은 코인 드림팀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단타 전략들, 자,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 출연했고 상승 추세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코멘트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와요. 근데 이 모든 타점들을 다 따라하실 수 없겠지만 생업하시다가 시간 되실 때 팀방 보시고 팀방 보니까 좋은 타점 나왔네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이 좀 방송으로 보시기엔 쉽지만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는 이런 전문 트레이딩 교육이라든지 원하시면 오프라인 미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팀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팀방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다 차트만 24시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차트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진입해서 1차 입절, 2차 입절 이런 구간들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방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 많이 났다고 저희 쪽에 감사 인사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많이 내시고 감사 인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올해 정말 비트코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고, 지금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는 본인의 계획을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에서 1등 암호화폐 수도가 돼야지 투자자들한테 지지도 받고 미래 인플레이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전쟁도 일으킨 겁니다. 이 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트레이딩 전략들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QR코드 사진으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너튜브 및 고정 댓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 톡방 열리면은 가운데 1대1 오픈 채팅 버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많은 고급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리는데요. 저희가 무료라고 하니까 그냥 좀 가벼운 마음에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들어볼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지 갖고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올해는 비트코인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나 지금 코인 물려서 너무 힘들다. 진짜 구원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만 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셔서 저희 팀에서 많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올해가 기회입니다.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니까요. 정보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불세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금요일 마감까지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감 공략주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또 놀랍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키워가네요. 3%가 넘어가는 강세고 코스피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하루에도 계속해서 요동을 몇 번이나 치니까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셨을까요? 네, 저도 지금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이제 선물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수가 3%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수가 사실 3%만 올라도 급등했다.
네. 3%만 하락해도 급락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3%가 뭐 장중에 움직여 버리니까 굉장히 뭐 당연한 일이 좀 돼버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닥으로 쏠린 눈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0p 계속했는데 6,300포인트까지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돈이 한번 쫙 빠져나와 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기 자금들이 다음은 코스닥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올라오면서 상승 전환이 됐는데 이제 코스닥은 오늘 3%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정책 기조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또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잠깐 보시면은 미 선물 같은 경우에도 0.3%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좀 하락하고 있고 또 환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부분으로 지금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정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유조선 피격당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또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게 뭐냐 이제 이란에서 한 60% 정도는 다 소모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인식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 그래서 이란이 버텨봐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인식도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보였지만 뭐 추가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지금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연기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금융 투자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00억 원대,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00억 원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코스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제 850억 원 순매도를 했고 오늘은 1,700억 원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금 자금들이 또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한 그러니까 2월 말부터 계속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 기조와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사실 너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물론 우리가 기회를 최대한 좀 노려봐야겠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다라고도 말씀 주셨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 오늘의 또 종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안에서 한미반도체 챙겨오셨네요. 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네. 200 종목인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뭐 20만 전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돌파했어서 그런지 조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단연 이제 소부장 중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장중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간 좀 어떻게 보면 앙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좀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네. 이제 뭐 삼성전자로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사 다변화 혹은 뭐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뭐 수주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은 이러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급까지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 숫자로 완전히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계속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좀 축소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밟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를 보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금 약간 올라오기는 했지만 확실히 다른 뭐 중소형 반도체 혹은 대비. 네,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돈들이 또 분산되지 않았나.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혹은 지금 뭐 코스닥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또 코스닥에 또 많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런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이 반도체 소부장 전체의 바로미터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정말 조용하게 강하게 올라와서 어느새 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단기 이평선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로봇 관련주 현대차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좀 강력한 움직임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틀 전에 낙폭을 만회는 못했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중에서도 좀 가장 억울한 종목을 꼽자면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50만 원을 좀 탈피하고 60만 원대로 좀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이제 고가를 찍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오늘 사실 뭐 회복도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변동성의 수준이 당연한 거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너무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보니까 하루에 뭐 10%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게 좀 당연하다고 여겨지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종목들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내일 당장 현대차로 10%라는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못 간다. 그러면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지금 다른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지금 뭐 추가적인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구간들을 좀 벗어나려고 시도는 했으나 다시 한번 좀 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차 같은 종목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지금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3배 정도, PBR 같은 경우도 1배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이러한 변동성을 좀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 한번 모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뭐 추가적으로 호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 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우리 예전에도 이 강조 주셨잖아요. 그때 샀다면 지금 뭐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모아가는 자리라고 한 만큼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렇게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오늘 AS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볼게요. 지난 수요일에 나오셨을 때 그때가 시장 폭락이었었고 네. 오히려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 사인 주셨는데 다 만회를 해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어제 오늘인데요. 네. 지금 자리 여전히 매수 괜찮을까요? 네, 저는 계속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목표가를 이제 뭐 4만 원 이상으로 좀 잡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을 좀 만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요일에 나와서 애초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우리는 저평가 종목으로 좀 들어갔다. 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이 바닥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이후에 연일 좀 급등을 보이면서 지금 한 2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주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빠르게 떨어졌던 것만큼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단기 차익이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뭐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리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한 번 추천드리고 상승 나왔으니까 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 왔을 때는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상장 종목 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매번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면 내가 수백 개의 종목 혹은 뭐 1,000개의 종목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과부하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동매매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한 번에 수익을 냈다라고 할지라도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언제든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면 싼 가격이구나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새로운 종목을 매번 찾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또 내일은 뭐 사야 되지? 이 재료는 뭐, 또 이 종목은 무슨 재료가 있지? 왜 지금 싼 가격인가? 계속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뭐 같은 종목이라도 짚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리뷰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어가 보면 사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한 2,100원 수준, 뭐 2,000원에서 2,100원 수준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2,600원 부근까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앞으로 클린룸, 이제 반도체 증설과 관련돼서 맞물리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요즘 뭐 2차 전지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뭐 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눌리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틀간의 급락으로 어때요? 최근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무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 이미 밸류 그 이상의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특히나 이제 테마의 성격을 띠는 그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차익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시장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이유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무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평가 종목군들은 이렇게 기회가 계속 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그리고 이제 파이버 프로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번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바로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도 파이버 프로를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저는 항상 남보다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버 프로도 보시면은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냐? 첫날 추천드린 게 이날이에요. 음봉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또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수익이 나왔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어제 드렸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17%의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저평가 구간에 다시 들어간다. 이게 뭐 개별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거나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은 제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금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적중을 했다. 그래서 중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2종목이 남았는데, 네. 넘어가 보면은 이제 한중 NC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에도 추천 당일날 바로 급등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터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제자리를 좀 빠르게 찾아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종목이라면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워 담자.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 상승 명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흔들림, 지금은 수급으로 인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게 실적이 좋든 혹은 재료가 없어도 어떤 섹터나 테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흔들림이 나왔을 때 제자리로 못 갑니다. 왜냐? 상승 명분이나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리는 게 여기에 있다. 회복도 그만큼 빠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최근에 주셨죠, 수요일에. 네, 맞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 저점, 눌림목 잡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게 아니라, 이때 보시면은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동시호가 때 갑자기 외국인이 순매수로 코스닥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서 1조가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미 선물까지도 1% 하락이었는데 갑자기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서 힌트를 얻었고, 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상황에서 순매수 1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BM을 제가 6시 40분에 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제가 이 저녁 방송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근데 방송 시간을 맞추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간을 맞추기 좀 어렵다. 저 스스로도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받아보실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미리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다니시면 방송 일일이 챙겨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종목과 함께 좀 친절하게 가격 전략을 챙겨가심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까지 우리 AS 해봤고 오늘의 종목을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 오늘 마감 공략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마감 공략주는 이제 동진 세미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어제 좀 뽑아둔 종목인데 아쉽게도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또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리노공업도 그렇고 ISC,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미 낙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또 패시브 자금도 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배경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나 동진 세미캠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4년도 반도체 불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한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게다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PER이 한 10배 내외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간다고 해도 PER이 한 12배 정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부장 종목군들 대비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핵심 이 명분 재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소재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감광액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만들려면 감광액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요즘 삼성전자에서도 파운드리 관련돼서 3나노 이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EUV용 또 포토레지스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네. 이제 새로운 A6 칩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 늘린다,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또 여기와 수주 계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 이 테일러 팹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낸드에 대해 들어가는 거, 디램에 들어가는 그런 감광액, EUV용 말고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좀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 보면은 여기 최고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으로는 5만 원,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오늘 마감 공략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 5만 원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이제 마감까지 3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특징주 하나 짚어볼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오늘도 위아래로의 거의 10%의 출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세에 머물러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지금은 로봇 대장주로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수치로만 보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재료가 있고 또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지금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PER이 7,500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미반도체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은 뭐 단기 이평선 깨지 않는 수준, 그리고 우리가 주 추세를 볼 수 있는 이 21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고평가라는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 또 11선 같은 경우에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져가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으로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조금 싼 가격에 있는 종목군들을 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 측면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만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간에 최근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단기 이평선 보면서 대응해보자.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우리 챙겨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규 접근은 일단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달해 주셨네요.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 추가적인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는데요. 코스닥은 다시 한번 3%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15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정말 어지럽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의 출렁임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선 다시 한번 상방으로 고개를 튼 국내 증시입니다. 자, 오늘의 마감 지수 들어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장중에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의 개파락 출발 이후에 지속적인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장중에 3%가 넘어가는 급락세도 연출이 됐었고요. 그런데 오늘 종가로는 보합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낙폭을 다 만회를 해낸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5,584포인트에서 종가가 만들어졌고,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에서 출발, 오늘 개장 직후에 빠르게 3%가 넘게 올라가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0시 반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을 해서 결국 2%의 약세까지도 살펴졌었고요.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내면서 오늘 종가 전거래일 대비 3.43%의 강세로 1,154포인트까지 재차 올라와 줬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은 강세 출발됐다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사자 포지션은 오늘도 부담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1조 9천억 원의 팔자, 기관 투자자도 1조 원의 매물출에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이어졌고요. 역시나 개인들이 강하게 담아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쓸어갔고 현재 3조억 원의 지금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포지션 전환이 됐네요. 어제까지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줬었건만 오늘은 3,800억 원의 매도, 기관 투자자가 현재 4,700억 원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1조 3천억 원의 매물출에 기관이 1조 4천억 원의 매수로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해줬습니다. 자, 시총 상단 종목들 마감가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또 한 번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낙폭을 견인했었던 두 종목이었었죠. 6%, 7%의 급락 이후에 낙폭을 빠르게 만회를 해내면서 나란히 1% 약세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8만 8천 원선, SK하이닉스는 92만 원선에서 종가가 만들어졌고 현대차가 확실히 최근 들어서 답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낙폭을 만회를 못했던 어제장이었었는데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5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종료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6%의 반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 안에서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했죠. 방산주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올라와 주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해서 확전이 되어가는 양상의 힘이 실리다 보니까 방산 관련주, 정유 관련주 쪽으로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의 강세로 다시 한번 148만 원이 터치가 됐고요. 그 밖에 LIG 넥스원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적인 랠리 전방위적으로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스퀘어가 약세 마감, 기아는 소폭의 상승이었고요. 원전주가 재차 뛰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8%의 강세로 1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 보시죠. 확실히 오늘은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 3%의 강세, 알테오젠도 소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삼천당제약은 4%의 약세로 오늘장에선 다시 한번 80만 원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 프리마켓에서 좋았거든요. 하지만 정규장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위아래로의 출렁임이 목격이 됐었고요. 결국 오늘 종가는 0.6%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강하죠. 어제 정부의 메가펀드, 이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에 힘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다시 한번 힘이 붙은 채 오늘장에서 움직여졌습니다. ABL바이오가 7%, 코오롱 티슈진 오늘 10%의 강세 보여줬고요. 리가켄바이오가 4%,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 부각이 되면서 케어젠이 최근에 널뛰죠.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시총 10위권으로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5%의 강세 보여줬고,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연출되는데요. 리노공업은 또 올랐습니다. 4.6%의 강세로 12만 7천 원 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마감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시장 정말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불확실성이라는 주말이 또 눈앞에 있는 상황이죠. 우리 현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네,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희비가 엇갈리는 양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상승 전환, 상승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에 힘이 좀 더 쏠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제법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던가 이런 변동성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아침장에 한 2, 3% 땡겨놨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밀렸다가 또 장 5장에 돌아서서는 또 강세로 또 강하게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변수들,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가장 변수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 제가 야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이제 수요일 날에도 그렇고요, 지난 화요일에도 그랬고. 우리 증시가 전쟁에 대한 여파를 굉장히 좀 세게 받아버렸죠. 다른 증시보다도 굉장히 좀 강력한 하락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여파 변동성들은 충분히 많은 양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기간 안에 막 해소가 될 만한 뉴스들은 아니지만은
내용들이 이제 뭐 계속 연속이 되고 뭐 비슷한 뉴스들이 다시 한번 노출이 되고 악재들이 한번 붙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들은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겁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사례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시가 충격을 받았었을 때 우리 증시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예탁금 규모라던가 유동성의 규모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도 충분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그 하락의 진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시장 위치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증시의 방향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요즘 시장 안에서는 우리 그 코스닥 증시가 좀 더 좀 강한 반응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 안에서 하루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두드리는 기관계의 매수 물량이라던가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수 물량, 아니면 연기금에 이제 뒷받침되는 매수세, 이런 것들이 더욱 강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춤하는 상황 안에서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상승 여력들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들을 보통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타면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이런 수급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고 다음 주에 투자 포인트로 좀 놓고 보면은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해주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방산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마감 특징주 어느 쪽으로 보셨을까요? 네, 우리 그 앵커님이 방산이나 뭐 2차 전지를 얘기를 하라고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를 좀 대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좀 인식들이 심리들이 조금씩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에는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는 기회를 타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그다음에 덜 올라간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참 많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 삼성전자의 수급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었을 때도 그렇고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빠른 이제 순매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이제 순매수가 좀 찍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안에서의 그 예탁금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개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넘어가면서 아니면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IB에서 제시했었던 좀 그 위쪽에 있었던 목표가들을 달성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막 열광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집어넣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심리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을 때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심리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투자 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런 인식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실질적인 뭐 개별 매수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물 매수 직접 포지션이 찍히는 매수세라던가 아니면 증권사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보다는 오늘은 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향해서 좀 더 좀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추세가 뭐 이제 뭐 꺾였다,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런 이제 좀 심리들이 변화가 있어서 과거처럼 삼성전자에 막 몰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보다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좀 고루고루 보면서 거기 안에서 나오는 순환매를 노리는 게 지금 당장은 더 좀 빠르고
그다음에 또 확실한 그런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특징주는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다음에 뭐 메모리 사이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뭐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오늘 뭐 추세를 지키는 모습들도 좋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이제 상승 추세를 기다려 보시되 지금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반도체 움직임들도 꼭 눈여겨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추세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 정보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셨던 종목들 적중률이 대단한데요. 대주전자재료가 추천하시자마자 20%의 수익률, 오늘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굉장히 좀 잘 가지고 있는데요. 홀딩하면 될까요? 네, 대주전자재료는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상한가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뭐 여전히 뭐 좋은 움직임과 좋은 방향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시장이 급락과 폭락이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제시를 드려가지고 뭐 이제 그 2차 대응이라든가 추가 대응을 하신 분들께는 뭐 더 높은 수익률이 됐겠지만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뭐 20%를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정보방 안에서도 이 대주전자재료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종목은 저는 뭐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파이널 그 리서치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야간 주식 포차 방송에서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 대주전자 재료를 제시해드리기도 했었고 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우리 정보방에 들어가신 분들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그랬던 종목이 오늘 좀 잘 올라가서 나름 좀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면은 분할 매도는 뭐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수익률이 30% 이상씩 또 넘어가실 텐데 부담 없이 또 입절해 나가시면서 좀 더 좀 높은 자리를 또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의 이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MLCC의 뭐 가격 폭등 수요 증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태양광 쪽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또 부각될 수 있는 요즘 시장에서 좀 열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분할 매도는 하시되 목표가는 좀 더 올려서 이제 오늘 12만 원 돌파까지 나왔거든요. 그 다음 구간은 13만 원 넘겨주길 기대하면서 우리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하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콘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112%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매도를 해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엑시콘은 뭐 사실 요즘 반도체 분위기와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뭐 상승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엑시콘이 이번에도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좀 여러 굴곡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제시를 드리고 뭐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었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도 이제 수익률은 한 90% 이상이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엑시콘의 짝꿍인 네오셈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었고 반도체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오셈과 엑시콘은 이제 CXL 그 테마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에 확실히 요즘 그 소부장 안에서도 테스트 장비,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테스트 장비 쪽에 있는 종목들이 반응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네오셈도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한번 분위기가 붙으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장에 또 폭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뭐 승부록이라던가 아니면 좀 매도를 좀 터는 과정들이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로 보아왔었을 때 새로운 랠리가 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AS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하게 드렸는데요. 확실히 지금 뭐 과거에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그렇고 이번에 시장 급락이 나왔었을 때 반응을 했었던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 안에서도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확실히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빠졌었던 그 이상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제시드렸던 네오셈이라던가 엑시콘 뭐 여전히 보유를 하고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시장 여파는 지나갔고 여전히 상승 여력들을 키워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래서 뭐 더 가져가시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콘 그리고 네오셈 조금씩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적중률이 대단해서요. 탑픽이 궁금합니다. 다음 주 리서치 탑픽 어느 쪽일까요? 자, 오늘 뭐 제가 이미 노래를 좀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정보방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익률이 막 잘 나는 종목들을 보면은 테크임도 어제 상한가 오늘 또 추가 급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오늘 뭐 또 신고가 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고 수익률도 여기에서 이제 막 다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 종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반도체 종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다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종목을 좀 찾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확실히 보여지잖아요.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고 올라가면은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섹터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 안에서의 순환매를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위치가 잘 잡혀 있다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시장에서 열광하고 있는 미래 반도체형 아니면 뭐 HBM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시장을 흔들 만큼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중소형 반도체는 제대로 좀 활약들을 보여줬었고 버티는 종목들도 많았고 돌려지는 분위기 안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우리가 좀 응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외주에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소부장 종목들한테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반도체 이제는 삼성전자 말고 소부장도 보자 이렇게 이제 써드렸거든요. 이제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워낙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수요와 실적이 막 넘치다 보니까 3분기 혹은 이제 2분기 텀을 지나고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의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오늘 제가 제시를 드릴 종목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BM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 안에서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장비 이쪽 안에서 핵심 사업으로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종목입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적인 돌파 위치에 근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놓치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과거의 급등 사례 이후 이제 조정은 충분히 나왔죠. 매물대를 계속해서 이제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소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 소화하고 시장 급락이 나올 때 음봉으로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뚫으면서 위쪽 공간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위치도 한번 분위기를 받고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돌파 액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놓치지 말고 잘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반도체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확실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다 반도체 사이클을 타면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 못 잡은 반도체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에 QR 코드가 나가고 있죠.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내용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이 종목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실적 탄탄한 반도체 후속주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파이널 리서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시장 이번 주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말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